자, 높임법 시간입니다. 자, 높임법에는 일단 주체, 그리고 상대, 객체가 있어. 주체는 그 문장의 주어, 상대는 청자,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 목적어에는 을과 를이라고 하는 조사를 붙일 수 있고, 부사어에는 누구누구께라고 하는 조사를 붙일 수 있어. 자, 지금 위에 문장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십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당연히 주체는 누구? 아버지. 아버지가 주체가 되고, 자, 이 아버지를 높이는 게 뭐냐 찾아본다면 눈으로 깨서 보이고, 그 다음에 오십니다 할 때 시가 보여. 확인하고 싶으면 아버지 자리에다가 자기 동생 이름을 넣어봐.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를 넣었을 때 깨서가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주체 높임이 되는데, 조사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이제 시라고 하는 게 이 정체가 뭐냐, 요걸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데,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선어말음이. 그럼 선어말음이는 그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어말음이가 당연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어간이 옵니다.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 가지고 보통 만들어지는 게 동사하고 형용사니까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건데, 차근차근히 한번 잘 이해해 보셔. 자,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었다. 문장을 봐봐. 보시었다. 보다인데 여기 가운데다가 우리가 시하고 엇을 넣어. 그래서 합쳐가지고 아침마다 신문을 보셨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보셨다. 그럼 이때 시하고 엇, 시는 높임이고 엇은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 약간 좀 친해져야 됩니다. 선어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게 또 어말음이구나. 그 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 앞에 어간이 있구나. 이런 거를 다 지금 이해하고 원리부터 알아야지 이게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체 높임법은 조사, 깨서와 그 다음에 선어말음이 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높이고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이제 여기에서 청자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셔오십니다. 그럼 어머니 자리에 또 누구를 집어넣어봐? 철수를 집어넣어봐. 철수야, 아버지께서 할머니 모시고 오신다. 철수야,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신다. 자, 뭐가 바뀌었어? 입니다가 바뀌었어. 입니다가 그냥 니은다로 바뀐 겁니다. 니은다, 입니다가 니은다. 자, 그러면은 니은다나 입니다나 둘 다 무슨 어미? 어말어미 또는 뭐 어말어미 속에 들어있는 종결어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어미를 가지고 상대, 청자를 높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할머니가 바로 뭡니까? 할머니를 목적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객체입니다. 객체. 그러면은 객체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뭐냐? 할머니 자리에다 철수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철수를 모시고라는 말이 뭘로 바뀌어? 데리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렇게 바뀔 건데, 사실 이 세 가지 그 높임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게 객체 높임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객체 높임은 그냥 특수어휘 6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시다, 뭐 데리다가 되는 거죠. 그냥 말은. 그 다음에 또 드리다는 주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뵙다, 요거는 이제 누구누구를 뵈러 그래서 뵈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쭙다. 요거는 이제 여쭈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그 특수어휘 6개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수어휘입니다. 특수어휘. 요 특수어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방금 위에서 볼 때 우리가 아침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셨다. 그러면 요 기본형이 보다잖아. 근데 보다를 가지고 우리가 보시다 이런 말을 쓸 때 보시다. 그러면 요거는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이용해서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할머니를 보러 시골집에 내려갔다. 할머니를 보러 시골집에 내려갔다. 그럴 때 보러. 근데 이거는 보시러.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보다가 뭘로 바뀌는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그러면은 이때 뵈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가? 기본형이 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에다가 시를 붙여가지고 주체를 높일 수 있는데, 보다 자체를 가지고 다른 단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누구누구를 보러 간다, 누구누구를 뵈러 간다. 그래서 뵈다라는 특수어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말을 가지고 뭔가 높임말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어휘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더 본다면은 있다 있잖아요.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것도 할아버지는 자동차가 있으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있으시다. 시를 썼잖아. 시. 이때 은은 왜 들어가?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의시.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이 없으면 그냥 시. 그러니까 만약에 보다 그러면은 보시다. 보라는 어간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를 그냥 붙이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 잡다. 그러면 잡다에다가 잡시다. 시를 바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잡으시다. 의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를 붙이는 것과 의시를 붙이는 것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어간의 받침에 자음이 있으면,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의시, 없으면 그냥 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라는 말도 있으시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있다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계시다. 그러면은 이때 계시다라는 말은 계다라는 말에다 시를 붙인 게 아니라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계시다. 그 다음에 뭔가 배다. 이런 말이 뭐가 된다? 특수 어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 뭐가 있었다? 조사와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어말 어미. 뭐 다른 말로 종결 어미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객체 높임법은 특수 어휘 몇 개? 요렇게 6개.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